라파엘은 젊은 소설가 지망생이다. 자신이 쓴 원고는 출판사마다 퇴짜를 맞으며 출간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듣는다. 한편 라파엘에게는 우상과 같은 전설적인 소설가가 있었는데 세 권의 책을 출간한 후 일약 스타덤에 오른 네이선이라는 작가였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30대 중반의 절필을 선언하고 그 성공적인 작가 생활을 중단하고 프랑스 보명섬에서 20년째 칩거 중이다. 그가 무슨 이유에서 절필을 선언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그저 보명섬의 자신의 자택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담을 쌓고 지낸다. 라파엘은 자신의 우상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고 자신이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러던 중 보명섬의 한 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얼른 지원한다. 보명섬으로 해리를 타고 간 라파엘은 서점 주인인 그레고아르에게 뽑혀서 서점 아르바이트 생활을 시작한다. 그레고아르에게 네이선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한 라파엘은 오히려 갔다가 그의 펌프 액션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충고를 듣는다. 네이선의 자택에 찾아간 라파엘은 네이선에게 펌프 액션 총으로 경고 사격을 받지만 끈질기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네이선에게 자신이 쓴 소설을 보여준다. 네이선은 까칠했지만 라파엘의 소설을 읽고 평가해준다. 한편 네이선이 키우던 개가 실종되었고 얼마 후 그의 개를 찾아 데려다준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틸드였고 신문기자라고 했으며 왠지 칩거 중인 네이선의 사생활을 취재하러 온 가십거리 기자인 듯 했다. 마틸드는 네이선에게 당신이 흥미있어 할 얘기를 해주겠다고 한다. 아폴린과 카림이라는 좀도둑 커플이 있었다. 그들은 하와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물에 빠뜨린다. 그런데 15년 후에 그 카메라는 조류에 휩쓸려서인지 타이완의 한 해변에서 발견되었고 지나가던 조깅하는 여자에게 발견되었고 그녀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했고 그 가방은 뉴욕의 소화물 보관소에 상당 기간 보관되어 있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싸게 중고시장에 처분이 되어 한 남자에게 팔린다. 그 남자는 그 안에 몇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고 그 안의 사진들이 심상치 않아 신문기자에게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를 받은 신문기자가 자신인 마틸드라고. 레이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겠다고 일관하였는데 한편 그때 보명섬에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신원 확인 결과 아폴린이라는 여자였는데 끔찍하게 살해되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양경찰은 사건 즉시 보명섬의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시켰고 섬은 고립되었다. 마틸드에게 추가로 들은 내용으로는 프랑스의 저명한 의사인 알렉상드르의 집에서 18년 전 총격 사건이 일어나 알렉상드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테오가 총에 맞아 죽었고 범인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은 이미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끔찍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아파트의 바로 위층에 도둑이 들었고 알렉산드르의 집에서도 고가의 시계 등이 도난당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도둑들의 소행이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 하지만 마틸드가 조사한 바로는 아폴린과 카림이 나중에 붙잡혀서 재판을 할 때 증언을 했는데 자신은 절도만 했고 밑에 층에서 총소리가 나길래 놀래서 얼른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챙겨서 나왔다고 했다. 그 카메라와 함께. 그리고 자신들이 그 집을 빠져나올 때 유명 소설가인 네이선이 동승석에 남자를 태우고 황급히 주차장을 떠나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한편 네이선은 작가 지망생인 라파엘에게 부탁해 마틸드 기자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고 라파엘은 마틸드가 묵고 있는 민박집에 잠입해 마틸드의 방을 뒤지던 중 편지 꾸러미 한 묶음을 발견한다. 그 편지는 네이선이 쓴 연애편지 수십 통이었고 수신자는 S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 편지가 왜 마틸드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한편 라파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렉산드르의 가족이 살해당한 날 그의 딸은 수험생이었고 공부를 목적으로 다른 곳에 머물렀기에 그 끔찍한 화를 모면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딸 이름은 마틸드였다. 마틸드는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한 범인을 추적하다가 결국 네이선을 찾아온 것이었다. 마틸드가 가지고 있던 네이선의 연애 편지도 그가 자신의 엄마를 사랑해서 보냈다고 생각했다. 마틸드의 엄마 이름이 소피아였기 때문이다. 한편 라파엘은 서점 주인인 그레고아르의 노트북 컴퓨터 안에서 동영상 파일 두 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아폴린이 잔인하게 고문당하며 살해당하는 동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림이 잔인하게 고문당하다가 살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 두 동영상의 끝에는 네이선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고문 끝에 죽는다. 라파엘은 이 동영상을 네이선에게 보여줬고 한때나마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네이선을 믿는다. 네이선은 라파엘에게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즉시 이 섬을 떠나라고 종용하지만 라파엘은 회리가 보명섬을 출발하기 직전 회리에서 내려서 그레고아르를 조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중 그레고아르에게 납치된다. 한편 마틸드는 네이선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라 확신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네이선의 집으로 간다. 네이선의 집에 있던 펌프 액션 총을 훔쳐 네이선에게 들이대며 자백을 하라고 종용한다. 그의 집에 있던 구식 타자기에 사건의 전말을 타이핑하라고 한다. 네이선은 타자기 앞에 차분히 앉아 사건의 전말을 타이핑한다. 20년 전 네이선은 의사인 소이지치를 사랑했다. 그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이었는데 각종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는 곳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의료활동을 하고 있던 코소보에는 내란과 테러가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군 기자도 한 명 있었다. 코소보에서는 납치가 횡행했는데 그건 장기 매매를 위한 것이었다. 수시로 사람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장기가 적출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이식해주고 있었다. 그 장기 이식 수술을 주도한 사람은 알렉상드르라는 의사였다. 네이선의 연인인 소이치치는 그 종군 기자가 장기 매매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소이치치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따라갔다가 장기 매매 현장에서 알렉상드르를 만나 총에 맞아 죽었다. 네이선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고 알렉산드르를 죽이고 싶었으나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그동안의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알렉산드르에게 단독으로 고소장을 보낸다. 알렉산드르는 고소장을 받고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노숙자를 섭외하여 자신으로 위장시키고 자신의 일가족을 모조리 죽인 후 자신은 신분 세탁을 하려는 계획을 짠다. 알렉산드르는 그날 자신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으로 위장한 노숙자를 쏘아 죽였는데 그때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네이선과 실랑이를 하다 총이 발사되었고 알렉산드르가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다. 한편 공부를 목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마틸드는 가족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해 사실은 그 집안에 있었는데 총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다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네이선의 구두를 보았다. 그 구두만 보고 네이선의 구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범인은 네이선이라고 단정지었는데 사실은 네이선은 그 상황을 막으려고 찾아왔던 것이다. 네이선은 총상을 입은 알렉상드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보명섬으로 데려왔다. 마틸드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네이선은 마틸드를 데리고 자신의 보트 창고로 간다. 창고 안에는 끔찍한 살인마였던 알렉상드르가 묶여 있었다. 마틸드는 네이선을 겨누고 있던 펌프 액션 총을 알렉산드르에게 쏘고 만다.